자,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윤영걸 한국경제교육원장, 최단비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인천공항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 관문 도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렸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다룰 문제는 진짜 아닙니다. 예.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공항공사나 각종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요.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몇 번 보도하고 끝날 일은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데 9.11 테러 이후에 공항 서비스보다는요, 다소 승객들이 불편하더라도 보안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는 좀 추세인데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남녀입니다. 중국 31살의 남녀인데 아마 하와이에서 이제 한국에 20일 날 저녁 7시 31분경이 도착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쳐만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건데 출국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코스잖아요. 이분들은 거꾸로 그 안쪽에서 출국장을 역으로 나와가지고 네 군데를 거쳐서 통제되는 네 군데를 거쳐서 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도주해서 나흘 만에 천안에서 이 적발이 됐는데요. 예. 자, 지금 역으로 왔다. 거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발생하는 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문이 있다. 근데 그게 역으로 어떻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그분들이 공항 안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안쪽에서 열으면은 자동으로 열리지만 저 밖에 쪽에서는 열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열리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 열리는 거죠. 예. 거기서 열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출국 심사대가 있어요. 예. 그 출국 심사대가 쭉 있고 옆으로 직원들만 다니는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열려야 되는데 반대로 또 거기 들어오는데도 열린 겁니다. 직원들 출입문이니까 그건 이쪽에서 그냥 자동으로 열린 거죠. 그렇죠. 거기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검색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통과가 그냥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 철문으로 잠금 장치가 돼 있는데 가지고 온 장비로 밑에 이 잠금 장치 있는 그 나사 부분을 돌려가지고 풀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4분 만에 국경 두 군데가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데는 출국장 3번은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나머지는 공항 소속이니까 국경 두 군데가 동시에 뚫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무슨 좀 아까 화면에 나왔던 지금 우리 네. PDP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지도를 갖고 예행 연습을 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문이 어떤 문이 열릴지를 어떻게 알고 그걸 그러니까 앞에만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인천공항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야 돼요. 열린 공항, 친절한 공항. 앞에만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도 할 일이 없어요. 저절로 문이 열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14분 만에 열리고 나서 24시간 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이제 두 사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져서 망정이지 말 그대로 가방도 그냥 들고 나왔을 거고요. 가방만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테러와 연관된 단체가 들어왔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미 일은 벌어진 다음이거든요. 깜짝 놀랄 그렇죠.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경찰이 그나마 이틀 뒤인가요? 천안에서 잡은 게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다음날 북경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어야 돼요. 예. 근데 타지 않았던 거죠. 타지 않고 나니까 타야 되는데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네라고 알려져서 그제서야 하루 지나서 부랴부랴 이 사람들을 수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잡은 건데 사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항 인천에서 내려서 천안까지 이동을 했다면 그 안에 얼마나 무수한 이동 경로 수단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만 먹었다면 저들이 정말 예를 들면 뭐 IS라든지 아니면 테러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어떻게 지도를 입수해가지고 연습을 했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처음에 최초의 이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저 안으로 진입을 안 했을 거예요. 남자가 먼저 가보니까 거기가 스르륵 열리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여성을 데리고 온 겁니다. 새벽 시간대. 일로 와라. 예, 와라. 이거 갈 수 있다. 그래서 여성을 데리고 왔고 새벽 시간대 이제 완전히 둘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마지막으로 스르륵 문이 열리고 이런 것도 뭐 폐쇄 규정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 뭐 보안 검색 요원도 원래는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저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문 뜯는데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근데 더 이상한 건 우리도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알지만 비행기 탈 때 못 갖고 타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환승이기 때문에 아마 짐을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수화물에 드라이버가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것도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하와이 공항의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거를 뜯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뜯기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지만 중국인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요. 근데 그걸 드라이버 하나로 뜯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해하고 14분 안에 그것도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공항이 허술하고 아무리 밤이지만 공항은 24시간 동안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14분 동안 이걸 뜯었는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공항에는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개는 있는데 경보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은 거는 잡고 큰 거는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허점이 있는 거죠. 개는 마약 탐지견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경비원도 근무지를 이탈했고 또 경비원들도 2천여 명이 공항에 있는데 다 비정규직이라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답니다. 이런 모든 원인에는 이게 정치가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도 정치 기사지만은 이 정치가 이거는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원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박완수 사장이 출마한다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창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공항이 그동안에 그 경영을 잘한다고 세계에서 항상 상 타던 데가 그냥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화물도 제대로 검색 안 돼서 한번 난리가 났을 정도라는데 지금 출마한다고 이렇게 비었는데 또 새로운 건 임명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낙하산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 책임지는 어른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죠? 예, 몽고인 11명이 2003년도에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환승구역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고요. 작년 3월 달에도 홍콩 출발해갖고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거기에서 티켓 바뀌어가지고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생겼고. 글쎄요. 이게 지금 공항 쪽에 이 문제 관련된 게 보안 문제가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적외선 감지 센서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뒷북을 치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예? 총체적인 문제죠. 이거는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윗선부터 아랫선까지 이런 경계가 가장 중대한 1차 관문에 대한 경각심이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적외선 감지 센서 한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반창고 붙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통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을 텐데 누가 그걸 할 거냔 말이죠. 책임자도 없는데. 사실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이는 이제 입국하실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면세품에 대한 거 감시 정말 철저하거든요. 누가 이 면세품 어떻게 샀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무전기 갖고 감시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세금에 대한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세품에 대한 감시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 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가 동아시아까지도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의식을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죠.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번에 제주에서도 날씨가 나빠서 출근 못해서 거기 수천 명이 노숙하고 있는데 수만 명이 그 공항에 왔는데 거기서 식사를 제주 주민이 갖다 주려고 빵이라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공사해서 막았다잖아요.
공항에도 편의점도 있고 식당이 있는데 거기 문 닫은 다음에 나눠주라고. 여기도 제주공항도 거기 사장이, 거기는 이제 김석기 사장도 그분은 또 지금 경주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책임이 세월호에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그 제일 큰 책임은 저는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낙하산으로 임명한 사람이 또 출마하러 나가서 지금 비어 있어요. 비니까 기업에서도요, 회장이 없으면은 다들 잠자느라고 바쁘고 사우나 나갑니다. 그룹 중에서 특별한 그룹 얘기해서 안 됐지만 롯데그룹이 옛날에 우리나라 제일 편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셔틀 경영한다고 한 달은 한국에, 한 달은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간 한 달은 거의 방학했어요. 그럴 정도로 최고 경영자, CEO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두 공항은 지금 CEO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IS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그랬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